상장리츠 같은 경우 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매수 후 분리과세 신청 시 3년간 배당금을 분리과세로 9.9%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부동산 종부세는 70%가 상위 1%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며 내년 최저시급을 놓고 9,860원 동결과 12,600원 인상을 두고 싸우고 있으며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 방어에 도움되는 한국 지원은 뭐든지 환영이라는 말 등으로 방산주 상승이 일고 있습니다. 반년 후 리튬 등 원자재 상승도 전망하신다면 지금 가격에 알버말도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5개 시작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 미국 증시는 51로 하락, 코인은 28로 상승. 화장품주 실리콘투어 올해 440% 상승 이후 국내 인디 화장품 브랜드를 해외 시장에 유통하는 실리콘투가 K뷰티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실리콘투는 400개에 육박하는 화장품 브랜드를 100개 이상의 국가에 도소매로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K뷰티 역직 고물인 스타일코리안닷컴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을 원하는 중소브랜드사에는 오픈마켓 운영 대행 및 위탁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은 3배나 성장하였으며 증권가의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440%나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리콘투는 10년 전까지 반도체를 유통하는 회사였지만 2016년부터는 반도체를 접고 국내 화장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데 집중했으며 실리콘투의 주요 고객사는 아마존 1위 선크림으로 잘 알려진 조선미녀로 매출 비중은 24%에 달하며 아마존 히트 상품 달팽이 점액 에센스로 유명한 코스알엑스, 안화, 믹순, 라운드랩, 평강율, 스킨천사 등도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전 한국 화장품 평균 배수가 5에서 14인 상황상 실리콘투 올해 말 예상 수익 대비 시총 배수는 25배로 전망하고 한국 화장품의 사랑이 26년까지 이어진다면 10배수까지 하락을 볼 정도로 성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 화장품의 세계화로 주가의 배수 기준이 바뀔지 더 가파른 성장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수익 대비 시총 배수 자체가 인문학으로 만들어진 관념상 올 하반기까지 환율차 등 해외 판매로 수익을 거두는 업종 위주로 관심을 두는 연기금 등을 보면 수익 대비 시총은 상관없이 화장품, 자동차 등 해외 매출이 느는 종목의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 트럼프 20개 정강정책 채택. 미국 공화당에 오는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정강정책을 공식 채택하였습니다. 16쪽 분량의 정강정책 문서의 서문 제목은 미국 우선 상식으로의 복귀로 불법 이주민 차단 추방, 자국 전통에너지 생산 증대,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팀 면세, 보편 관세, 전기차 의무화 취소 등을 제시하였으며 낙태에 반대해온 공화당이 낙태 문제에서 입장을 대폭 완화한 점도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민자 유입은 침략이라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동맹국이 공동방위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며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며 평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모든 국가의 보편 관세 10%를 도입하고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뉴욕타임스는 2016년 발표된 정강정책보다 더 국수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이지만 낙태 완화 등 사회적으로는 덜 보수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3. 엔비디아 새로운 GPU 블랙웰 폭발적 수요 전망. UBS는 관련 공급망을 점검한 결과 엔비디아 블랙웰 GPU 기반 인공지능 반도체 잠재 수요가 폭발적인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전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 주요 고객사의 블랙웰 공급은 시작되는데 일부 빅테크 기업은 블랙웰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시기도 늦추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비싼 엔비디아 GPU 값에 타사 GPU를 이용할 것이라고 기타 기업들 주가가 오르는 등 말이 많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얘기라며 실제로는 엔비디아 칩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대형 IT 기업들이 엔비디아 블랙웰 GPU에 허기를 느끼고 있다며 인프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도 확인되고 있다 전하였는데 그동안 주가가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관련주 버블 우려가 커졌지만 블랙웰 출시 효과에 따른 주당 순이익 증가를 고려한다면 단순히 고평가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UBS는 전하였습니다. 연초 엔비디아나 일라이를 리등 $60와 $600대도 비싸다고 할 때 인류의 혁신인 기업은 단순히 보면 안 된다고 얘기 드리며 관심을 권하기도 하였었지만 더욱 비싸지고 미국 침체 지표가 뜨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조심할 구간이긴 하며 굳이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분할로 사시다. 진짜 악재 등 안 좋다는 경종이 울릴 때 크게 사시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4월 중 엔비디아 $73와 테슬라 $130로 급하락 등 1년에 3번만 경종이 울리는 기회 때 투자에 26%씩만 성공해도 100% 수익이 되니 평소에 계속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다리다 한 방씩 쏘시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하시며 현금 갖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 미국 중소기업 신뢰지수 올해 최고치. 미국의 6월 중소기업 신뢰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전국 독립사업체연합은 중소기업 낙관지수가 91.5를 기록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여전히 사업 상황에 대한 전망에 비관적이기는 하지만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의 비율은 3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중소기업 37%는 구인난으로 일자리 공석이라고 보고하는 등 건설, 운송 및 소매 부문에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기업의 비숙련 노동자 일자리 공석 상태가 전월보다 증가한 16%라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NFIB 수석 경제학자 빌 덩케버그는 수요가 여전히 너무 강해서 광범위한 가격 인하는 어렵다면서도 가격에 상승 압력을 주는 인건비 상승이 감소하는 추세라 인플레이션 완화에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5.
일본 연기금 개편 슈퍼인접 끝나나? 2천조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본의 대형 연기금이 운용 포트폴리오 개편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 연금 적립 독립기금 GPIF가 5년에 한 번 이뤄지는 투자 전략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는데 2014년 외국 자산 비중을 23%에서 50%까지 10년간 한 방향으로 올린 것처럼 지금부터도 반대로 갈 수 있다며 일본 연기금 자금 중 절반이 외국 주식 채권이며 상당수가 달러화 자산인 상황에서 GPIF 운용 자산의 10%만 외국 통화에서 엔화로 바꾸어도 약 211조 원에 이른다고 전하였습니다. 외환시장의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하면 이런 조정도 엔저를 막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식 호황인 일본 증시 현황에서 추가로 호재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의 증시 호황 분석 중 세계적 변화 흐름도 있지만 반도체와 패권제 시동에 관련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 일본은 반도체 주요 기업이 29년까지 43조 원, 정부가 33조 원 베팅을 하는 등 사활을 거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상장 리츠 같은 경우 인당 5천만 원 한도로 매수 후 분리과세 신청 시 3년간 배당금을 분리과세로 9.9%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부동산 종부세는 70%가 상위 1%에서 세금을 냈다고 하며 내년 최저시급을 놓고 9,860원 동결과 12,600원 인상을 두고 싸우고 있으며 연기금은 은행주 실적 상승으로 비중 확대를 보여주고 있고 사우디와 공급 계약 중 하나 시스템의 다기능 메이드 1.2조 원치 추가 계약 소식과 나토 당국자가 우크라 방어에 도움되는 한국 지원은 뭐든지 환영이라는 말 등으로 방산주 상승이 일고 있습니다. 반년 후 리튬 등 원자재 상승도 전망하신다면 지금 가격에 알버말도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